아이언맨님 이렇게 깔끔한 마무리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어서 우리도 뉴스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네, 한 주간 포털 사이트를 뜨겁게 달군 뉴스를 풀어준다. 오, 주간 뉴스 브리핑. 네, 아주 저번 방송에서도 사람들이 네. 굉장히 청취자분들이 네. 핫했고 많이 만족했던 코너였거든요. 그쵸. 저는 이 코너를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뉴스를 접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아, 예. 일단 어떤 뉴스든지 걱정과 근심보다는 앞으로 어떤 변화가 다가올지, 그리고 이 뉴스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 정도만이라도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해석하는 게 그런 실은 어려워요. 네, 맞아요. 네. 아이언맨님은 뉴스를 어떻게 접근하세요? 예, 저는 제가 입사를 해서 신입사원 때 주식 투자를 잠깐 했던 적이 있는데요. 네. 그때 주식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던 직장 동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직장 동료는 뉴스를 볼 때 항상 투자나 주식 또는 회사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요새 같은 시장에 지금 한참 미세먼지나 맞아요. 이런 부분이 이슈화 되잖아요. 그럼 일반 국민들은 오늘도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할 것 같습니다라는 뉴스를 접할 때 마스크 챙겨야겠네, 아니면은 오늘 공기청정기를 틀어야겠네, 이런 생각에서 멈추는 반면에 그게 일반적이죠. 정말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죠. 근데 투자 마인드가 있는 그 분들의 마음은 투자 마인드는 미세먼지가 계속 늘어나네? 그러면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의 주식을 사야지. 또는 공기청정기를 그러면 또 사람들이 많이 구입할 수 있겠네? 그럼 공기청정기 1위 기업이 어디일까? 그래서 그 기업의 주식을 사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수요가 뭐가 어디가 많아질까를 생각해서 그걸 공급하는 곳에 투자를 하는 거네요? 근데 이게 꼭 수요와 공급만의 원칙이 아니고요. 항상 모든 시사 뉴스를 볼 때 이런 식으로 나한테 어떻게 적용을 하고 내가 내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까를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저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거든요. 뉴스를 해석하는 눈을.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뉴스도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 뭐 단적인 예로 작년에 파리 대책이 발표됐을 때 대부분의 제 주위 사람들은 파리 대책의 핵심이 강남 재건축 규제였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강남 재건축을 규제하니까 사람들은 지금 더 이상 투자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강남 재건축에 투자를 하려 했던 사람들은 그럼 보류를 해야겠다. 이 정도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때 당시에 강남 재건축을 누르면 이 시중에 풀려있는 수많은 유동자금이 어디로 갈까를 먼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신분당선이 연결되어 있는 뭐 분당의 지역들의 호재가 있는 그 분당 지역은 이제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 호재가 있는 아파트가 많아서 강남 재건축 규제를 하니까 이게 풍선 효과로 인해서 분당에 리모델링 되는 입지 좋은 아파트가 오르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선점해서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6개월 안에 완전 몇억 원씩 폭등하는 그런 경험을 했었죠. 먼저 그 기사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거기 먼저 가보는 거네요. 그리고 나서 맞다고 하게 되면 자신이 생기면 투자도 하게 되고. 확실히 그 해석하는 능력이 좀 다르시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동안에 안 해서 그렇지 실은 조금 더 생각해보려고 노력하면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북극성 아지트 가족분들도 이렇게 저희가 읽어주는 뉴스를 그냥 듣고 흘리는 것보다는 요거를 어떻게 내 삶에 적용을 하고 내 투자 환경에 적용할지를 한 번씩 생각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짚어드리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많이 좀 이어서 따라하시면서 좀 들어보시고 해석해보시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금주에는 11월 12일부터 11월 16일까지 조사를 했었고요. 네이버와 다음 양대 포털 사이트에서 주간, 월간 단위 가장 많이 본 뉴스 중에서 조회수가 높은 기사를 기준으로 선정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어떤 뉴스가 있었나요? 네, 이번에 이제 금주 부동산 관련 첫 뉴스는 네이버 부동산 소식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11월 12일자 헤럴드 경제 규제에 갇힌 집 못 팔고 못 산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11월 3주차 조회수 1위 랭크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부동산 정보 광장에 따르면 11월 들어서 하루 평균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07건으로 지난 9월
724건이었거든요. 네. 그 정점으로 해서 10월만 해도 493건에 비하면 크게 감소했다고 조사 결과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네. 일선 중개업소들이 체감하는 경기 양파는 더 강력하다고 합니다. 간간히 호가를 낮춘 급매물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가뭄에 콩나듯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는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거래가 해요. 없으니까요. 이런 이유는 압축해서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대출 규제 문턱이 높아지면서 매수자가 심리가 좀 이렇게 쉽사리 붙지 못하고 있고요. 그쵸.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지역별 규제 현황으로 인해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자든 보유에 대한 절대기간 확보 그리고 또 양도세에 대한 중과 부담으로 인해서 일단 가지고 있자 하는 생각이 매도 심리에 깔려있기 때문에 네. 그런 현상이 보이는 걸로 보입니다. 주택 가격이 높은 강남, 서초, 송파권의 경우는 이런 분위기가 더 큰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그저께 제가 세 군데 지역을 다녀왔어요. 네. 거기는 이제 핵심 지역은 워낙 또 이렇다는 소식이 듣기도 해서 수도권 중에서도 규제 지역들이 있었는데요. 가보니까 현상은 다 비슷했어요. 규제 지역이든 아니든 DSR이 이번에 강화됐잖아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대출이 거의 다 쓰기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지역에 상관없이 약간 전반적으로 이제 매수하기 힘들고 그리고 움직이고자 했던 사람들도 조금 더 관망해보자, 그냥 네. 조금 더 있어보자라는 그런 마음의 심리가 좀 바뀌고 있어서 실제 그 사장님들이 11월 들어서 거래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한 분은 월세 이번 달 낼지 모르겠어요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너무 한동안 좀 중개사분들이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네, 거래 지금, 자체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뭐 몇 개월 전에는 또 많이 화랑이어서 좋으실 수도 있었겠지만 네. 일단 지금은 극과 극 대비가 될 정도로 지금 그렇게 수수료도 이제 그런 건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그래서 저도 최근에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는 네. 저도 제가 갖고 있는 물건 중심으로 서울의 부동산을 지난주에도 많이 돌았는데요. 네. 거래 자체가 없는 이유를 중개사분들이나 현장에 있는 분들 이렇게 보더라고요. 지금 최근에 급등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내가 이거를 사야 되나? 라는 네. 심리 때문에 매수세가 꺾이고 네. 또 매도자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지금 거래가 없지만 향후에도 내가 굳이 이걸 내릴 필요가 있을까? 그쵸. 라는 생각에 가격을 안 내리니까 또 줄다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줄다리기 하고 눈치 네. 싸움이 제가 볼 때는 뭐 향후 3개월에서 더 길면 6개월까지도 이런 시장 상황이 네.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러게요. 네. 네, 금주 부동산 관련 두 번째 뉴스는요. 위 기사의 연장선이기도 한데요. 11월 13일자 아시아경제에서 나온 기사인데 기사 제목은요. 매매 끊기고 경매는 늘고 쌓이는 대세 하락 조짐 서울 집값 향방은 이란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네. 이 기사는 네이버 부동산 11월 3주차 조회수 5위에 랭크된 기사고요. 네. 이 기사에 따르면 앞서 소개드린 첫 번째 소식에 경매 관련 뉴스가 추가 언급되었다는 점입니다. 매매 시장에 따른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방금 말씀드렸죠. 네. 부동산 경매를 피하지 못하는 물건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지난번 미소영님이 1회차 방송 때 잠시 언급해 주신 네. 경매 물건 확산에 대한 반증이 네. 어떤 시장의 위축과도 연관성이 있는 그런 부분과 좀 일치하고 있죠. 네. 네.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요. 2018년 9월 52건에서 10월 83건으로 네. 전달 대비 약 60% 가까이 증가했고요. 네. 이에 따라서 물건이 많아지자 경쟁률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낙찰가율은 마찬가지로 9월 107.3%에서 10월 달에는 103.9%로 감소했고요. 네. 평균 응찰자 수도 12.3명에서 7.4명으로 줄었다고 하네요. 많이 줄었네요. 예. 네. 최근 11월 통계도 함께 말씀드리자면 11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현재 평균 4.7명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네. 일각에서는 어느새 대세 하락이 접어든 거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네. 지금 현재 매매가 안 되고 있잖아요. 거래가 지금 방금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이 매매가 거래가 안 되면은요. 사정 급한 사람들 항상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물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가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군데서 딱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년 1월 넘으면 쏟아질 거예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 지역 경제가 조금 생각보다 심각한 곳들이 있다고 해요. 보통 제가 이런 뉴스 기사를 많이 접하면 저는 네. 아직도 이제 꾸준히 한 달에 몇 번씩 입찰을 하고 있으니까 네. 뉴스나 언론에서 말하는 내용과 네. 퍼센테이지나 이런 숫자적인 부분 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법원에서 느끼는 부분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다르죠. 많은데 네. 최근에는 제가 법원에서 입찰을 가고 사람들과 어깨를 부딪히면서 느끼는 그런 현장감, 현장 느낌은 많이 통계랑 비슷해져 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지 않나. 네. 뭐 낙찰가율이나 네. 뭐 입찰자 수나 네. 뭐 경쟁률이나 네. 이런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뉴스처럼 네, 네. 약간씩 지금 점점 경매의 적기가 오고 있지 않나. 그 이제 수도권에는 오히려 경매가 늘어나는 분위기인데요. 네. 실은 이제 지방이나 일부 시장에서는 경매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줄어들다 보니까 저도 이번 주 입찰을 하고 왔는데요. 거기 낙찰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입찰하는 경쟁률도 조금 심해졌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 자체가 전국이 똑같이 가는 것보다 수도권과 또 그 이하 지방 서로 이제 올랐던 지역과 하락해서 이제 다시 올라가고 하는 지역이 분위기가 좀 다르니까 어떤 이런 거를 한쪽으로 방향으로만 해석하는 것보다는 조금 다양하다. 그리고 지역마다도 좀 다르고 그래서 자기가 관심 있거나 내가 살고 있는 지역들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이 뉴스를 통해서 저희 북극성 아지트 가족분들 중에서 네. 저는 이제 서울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요. 예. 서울에 내가 실거주로 집을 구하고 싶다. 그리고 네. 자금도 어느 정도 융통할 수 있는 그쵸. 여력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수요층의 네. 북극성 아지트 가족분들은 네. 실거주 집을 경매로 들어가기에 서울이 딱 예, 지금 딱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파트 물건도 늘어나고 네, 아파트 특히 서울에 네. 역세권에 네. 실거주 아파트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네. 지금 한 발 빠르게 네. 예, 현 시장에서는 경매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좋지 않을까. 바로 그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서울의 경매 낙찰가율은 100%가 다 넘었었거든요. 네. 지금 한 번씩 유찰되고 있어요. 네, 유찰되고도 있고 입찰자 수도 줄어들고 있고요. 예. 이렇게 서로 관망할 때에는 한 번 더 유찰된 다음에 들어가면 왜 서울의 집값이 비쌌잖아요. 맞아요. 얘네들의 20%만 저감돼도 가격 확 깎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실거주 입장에서 이제 집을 마련하고자 하면은 오히려 적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네. 네. 네, 이어서 부동산 관련 세 번째 뉴스입니다. 11월 14일자 머니에스 김수현 주택시장 안정 찾고 있다. 다음 부동산 11월 셋째 주 핫 이슈 기사인데요. 얼마 전 교체된 청와대 정책시장에 김수현 전 사회수석이 자리하게 되었는데요. 네. 기사에 따르면 지난 13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이 이슈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보유세 부과를 현실화하더라도 고가 다주택자부터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그리고 9.13 대책의 주택시장 안정효과에 따라서 주택시장이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네. 보유세 현실화 카드를 꺼내든 김수현 실장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뼈대를 설계한 사람으로서 부동산 시장에 보낸 첫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는 곧 보유세 강화를 통한 집값 안정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 하는 의지를 좀 보여준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관으로 4년간 일하면서 부동산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김 실장이 꺼낸 이 보유세 카드에 대한 정책 시행과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가 이제 귀추가 되고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김수현 씨가 저희가 저희 회사 알고 있는 이 김수현 씨 저희 회사
홍보 모델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 배우 그분. 배우 김수현이 언제 지금 청와대까지 갔대요? 이거 참 바쁘신 분인데 한류 스타인데 어떻게 청와대까지 갔죠? 그분이 아니고요. 저보다 더 바쁜 분이네, 이분. 두 분 다 유명하시죠. 네, 이분도 유명하시고 또 김수현 씨도 유명하시고요. 네. 그러니까 이 기사를 요약해 보면 지금 경제 투톱 중에 한 명인 이제 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 씨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김수현 씨 말고 그 김수현 씨가 여태까지 정책 기조를 보면 보유세를 강화하려는 그런 모양새가 여기저기서 감지된다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요거를 저는 두 가지 시각으로 보고 싶어요. 먼저 시장에서는 이 김수현 실장의 말처럼 보유세가 강화될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기조가 있고요. 또 다른 시각에서는 또 김수현 정책실장의 어떤 이런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근거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김수현 씨가 책을 하나 썼었는데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책을 예전에 썼어요. 그 책에 따르면 보유세는 좋은 세금인가라는 챕터에서 그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택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을 펼 때 낮은 보유세는 언제나 첫 번째로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그런 본인의 저서에서도 그렇게 보유세를 인상하는 게 옳다라는 방향을 항상 견지했었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그런 정책을 설계하고 진행했던 어떤 핵심 인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보유세를 그냥 강화하겠다 이런 의지로 볼 수 있는 거네요. 근데 또 이런 또 반대 여론이 또 있어요. 11월 11일자 보면요.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소장 칼럼에서 보면 부동산 정책 경제적 관념에서 그려야 한다. 그 칼럼에 언급한 내용을 보면은요. 서울 집값 상승은 일부 투기 세력의 영향도 있지만 과잉 유동자금과 서울의 입주 물량 부족에 따른 수요 증가, 섣부른 정책이 실수요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면서 구매 욕구를 자극했기 때문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따라서 지금은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고용, 투자, 소비, 수출, 이렇게 경제의 모든 부분이 심각한 경고등이 좀 커진 상태고요. 모든 국가가 동일하게 소득주도 성장을 좀 도입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네요. 네, 이 뉴스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부동산이 최근에 급등한 이유를 저는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세 가지. 시중에 굉장히 많이 풀린 유동자금, 그다음에 입주 물량 부족, 공급량이 많이 부족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매수 심리가 이제 많이 올라서 집을 사야 된다는 매수 심리가 따라붙으면서 이제 집값이 폭등한 부분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부분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단순히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렇죠. 세금만으로 다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 이제 그 부분이 너무 이제 두드러지게 하다 보니까 실은 그 서민들이 오히려 저희가 집 한 채 갖고 있어도 이런 부분은 항상 부담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한 주간에 가장 주목받았던 주간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번 주도 알찬 소식으로 꽉꽉 채우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코너를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저희도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말이 약간 꼬이기도 하고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족함 없이 키워드랑 기사를 해석하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계속 입이 말라요. 방송을 청취하시는 청취자분들이 보다 유익한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다 보니까 책임감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제작진과 함께 부동산 현안이 되는 중요한 이슈들을 잘 보고 정리해서 저희들만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